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화물 운송 주선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어, 앞서서도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라는 직종이 아이템의 제한이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템을 다룰 수 있는 것이 이제 행정사의 업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변호사 업무라든가 또 특허청의 변리사 업무라든가 또 공인중개사의 업무. 근데 공인중개사 업무의 경우는 양도양수 계약서는 행정사한테 요청하는 경우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무사의 업무, 이런 몇 가지 업무를 이제 전문직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무는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제 행정사라는 제도가 2012년부터 이제 1회가 배출이 됐고 저는 2회라서 2014년에 이제 됐는데 교육은 2017년에 받고 2017년서부터 행정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 한다고 이제 광고하고 홍보하는 업무가 한 10개, 20개 남짓하는 이제 대표적인 게 행정심판이고 비영리 법인 등록 뭐 이렇게 몇 가지 정도였고, 그에 따라서 이제 행정사 협회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은 그런 학교폭력, 비자, 행정심판 이런 몇 가지 교육을 받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베이스가 돼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 역시 맨 처음에 행정심판도 했고 영업정지도 했고 그 다음에 음주운전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도 많이 했고 민간자격증, 비영리법인 이렇게 이제 협회에서 교육받은 업, 업종 아이템을 이제 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허가 업무가 간단하기도 하고 또 이게 그 행정사 업무라는 게 의뢰인이 어떤 아이템을 의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성격이나 그때의 상황이나 마음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의뢰하거나 학교폭력을 의뢰하거나 영업정지를 의뢰하거나 이런 분들은 좀 가슴에 화가 꽉 차 있는 상태고 굉장히 어둡습니다. 화가 나고 분노를 하는 그런 이제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었다 손치더라도 그 시점에 그러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주로 연락을 주십니다. 그에 비해서 인허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제 앞으로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는 그 다음 이야기고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다 희망에 차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제2의 인생, 뭐 제3의 인생 또는 창업 인생 이런 걸 펼쳐나가겠다는 희망찬 그런 분들이 주로 연락을 주시기 때문에 목소리가 밝고 경쾌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 3월부터 행정사를 시작했는데 초반에는 그 행정심판과 같은 학교폭력이나 이런 쪽에 화가 많이 난 분들을 상대하다가 이제 그러기도 하고 뭐 준비서면이다 뭐다 해서 답변서다 해갖고서는 5, 6개월 동안 굉장히 지리멸렬한 문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였기 때문에 인허가 업무를 그 옆에 있는 행정사님이 하시는데, 아이고 잠깐만요. 일주일 열흘만 되면 결과가 나오고 이제 굉장히 일이 산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화장품 책임 판매업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 의약 외품, 뭐 여행업, 외국인 환자 유치업, 국비지원 훈련기관, 또 동물용 의약외품,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템을 다양하게 하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화물 운송 주선업까지 가게 된 배경, 그리고 화물 운송 주선업은 어떤 아이템인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가기 위해서 이제 서두에
왜냐하면 제 영상을 이제 행정사님들도 보시고 또 화물 운송 주선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화물 운송 주선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이 행정사는 화물 운송 주선업 등록 업무만 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다양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업 컨설팅도 꾸준히 이어나가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제가 앞서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인허가 업무를 하는데, 인허가 업무를 하다 보면 계속 파생 상품이 생기는 거죠.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하다 보니까 기능성 화장품을 하게 되고, 또 기능성 화장품을 하다 보니까 광고 위반을 하신 분들이 이제 영업 정지라든가 광고 정지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또 컨설팅도 하시게 되고, 또 기능성 화장품을 하다 보니까 유사한 프로세스를 가진 의약 외품의 마스크 허가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고, 마스크만 한 게 아니라 치약이라든가 또 반창고라든가 살균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업무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파생으로 또 MSDS를 하게 된 거죠. MSDS하고 또 이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달청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제 조달 입찰을 할 때 유리한 조건을 갖기 위해서 창업 확인서를 해주세요, 뿌리 기업 확인서를 해주세요, 뭐 이렇게 또 다양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기업 확인서도 발급하게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템을 하면서 블로그 광고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다른 행정사님들께서도 저 아이템 좋은 아이템이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여기에 이제 도전하는 경쟁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시작을 할 당시에 받는 가격에 비해서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레드오션이라고 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블루오션이 레드오션으로 바뀌는 거는 행정사 업무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드오션이 돼서 뭐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음주운전의 경우는 대행비가 뭐 30만 원, 50만 원인데 한 번 클릭하는 네이버 광고가 뭐 4만 원, 5만 원이 될 정도로 엄청난 그 광고료를 지불해야지 한 건을 받을 수 있는, 그렇지만 그 대행비가 광고료 빼면 남는 것도 없는 이런 레드오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하소연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가 화장품 책임 판매업 광고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70원짜리 광고를 했는데 지금은 5,000원, 7,000원, 8,000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답한 심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제 전략은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레드오션이 돼서 광고료가 벌써 뭐 500원, 1000원, 아니 5,000원, 1000원, 만원 막 이렇게 치닫게 되면 내가 이 시장을 떠나야 될 때가 됐구나. 아니면 광고료를 뭐 저는 계속 100원, 200원을 유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뢰하시는 분들의 일은 맞지만 거기에 다른 사람이 광고료를 10,000원씩 올리는 상황에서 똑같이 따라하기는 하지 않고 이제 블루오션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나름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미 그 시장에 도전한 몇몇 행정사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할 때의 특징은 이제 그 접근하는 방법이 이미 광고가 올라온 내용도 보고, 그 다음에 행정 업무를 하는 데는 모든 업무는 근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거법에 들어가서 시행령 시행규칙도 검토하고, 시행규칙 안에 있는 신청서를 보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문서의 제출 문서를 이제 학습을 해갖고 임시 저장을 해서 준비해 놓고 의뢰인이 연락이 오면은 이제 의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서 시작을 할 때는 전문가라고 감히 말을 하기는 좀 어렵고, 이제 그 프로세스를 일반인보다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행정사로서의 전문성을 이제 빌려드리는 정도, 그게 이제 새로운 아이템의 행정사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공익법인도 이미 하셨지만, 저의 경우는 공익법인 재신청 업무라든가 또 녹색 인증 업무라든가 또 유료 직업 상담 업무라든가 이런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화물 운송 주선업, 제가 좀 서두가 길었는데 이제 혹시라도 화물 운송 주선업에 관심 갖고 연락 저기 제 유튜브를 보신 분은 지루하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화물 운송 주선업은 사실 국제 물류 주선업과 세트 상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강국으로서 많은 제품이 이제 생산 제조되면은 내수 시장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해외 수출을 하게 되고, 또한 해외 물건이 또 한국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럴 때는 이제 그 수입 수출을 위한 그 운송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물류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허가를 받아서 신청을 해서 수입 신고를 해야지, 그 사업 등록을 해야지 그와 같은 행정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화물 운송 주선업은 법적 근거는 이제 화물 운송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국제 물류 주선업하고 이제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국제 물류 주선업이나 화물 운송 주선업은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이 3억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행정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뭐뭐 등록해 주시나요? 뭐뭐 허가해 주시나요? 이러고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제일 먼저 여쭤보는 거는 소위 말하는 넘사벽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에서 기능성 화장품 허가받고자 하시는 분이 저 탈모 기능을 가진 기능성 화장품 허가받고자 하는데 행정사님 대행해 주시나요? 그러면 저는 먼저 그 시험비가 1억 원 이상이 드는데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렇게 먼저 여쭙니다. 이유는 1억이 준비 안 되신 분하고는 제가 길게 상담을 하는 거는 듣는 사람도 시간 낭비, 말하는 저도 시간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화물 운송 주선업으로 연락을 주셨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법인이신가요? 그러면 자본금이 3억 이상으로 법인 등기부 등본상 기재가 되어 있는가요? 라고 먼저 여쭙니다. 그래서 이제 제출문서도 중요하지만 3억 이상의 자본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물론 이제 보증보험은 1억 정도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3억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보증보험 1억 원 이상을 가입하는 것을 요구하면, 이 화물이랑 물류, 이거는 엄청난 그 액수의 물건이 이 화물 업체에 또 물류 주선 업체에 보관이 되는데, 그 물품이 손실이 되거나 침몰이 되거나 문제점이 생겼을 땐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런 운송업을 하시는 분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자본금이 있는지 또 보험은 가입이 됐는지, 이게 필수 문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거는 굉장히 남의 재산권을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대한 확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물 운송 주선업을 하시는 그 법인이, 그 법인 안에 임원이라든가 대표가 외국인인 경우는 그 결격 사유에 대해서 범죄 사실 확인을 그 사람이 그 사람 국적인 나라에서 발급을 받아야 되고, 그 나라에서 공증도 받고, 그 나라에 소재되어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어퍼스튜도 찍어서 받아야지만이 그 문서가 인정될 수 있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체납 사실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3억 원 이상으로 또 중요한 게 그 물품을 목록하는
목록 그러니까 파일링하고 저장하는 전산 설비가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이민경 행정사 사무실에서 화물 운송 주소업을 이제 등록을 해드리게 되는 거죠. 제출 문서는 이제 신청서,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증. 이미 그게 이제 화물 운송 주선업은 국제물류 주선업이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물류 주선업은 혼자 그 업 하나만 등록을 할 수 있지만 화물 운송 주선업은 반드시 국제물류 주선업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사람만이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인 경우에 임원의 명부가 있어야 되는데 임원 명부에 외국인인 경우에는 범죄 사실 확인을 그 자국에서 발급받아서 첨부해야 된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되고, 또 중요한 사실은 화물 운송 주선업에는 종사자의 인적 사항도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만약에 화물 운송업이 100억이 될 수도 있고 규모는 제한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물품에 대한 안전한 이송, 이제 그 화물주에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측면에서 인적인 그 결격 사유 문제를 다른 어느 인허가의 케이스보다도 따져 묻고 검토하는 그런 업종이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립니다. 전산 설비 보유 내역 증빙 서류도 제출해야 되고, 그래서 화물 운송 주선업을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비교적 까다롭다는 거.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제물류 주선업, 화물운송 주선업은 제가 지금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나 민간 자격증이 1000건에 가까울 정도로 수많은 건수를 이미 등록한 실적이 있는 거에 비해서 이제 화물 운송 주선업이나 국제물류 주선업은 아직 10개 남짓 정도의 실적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많은 케이스를 되게 성심성의껏 하고, 왜냐 그 성심성의껏 하는 과정에서 제가 하나하나 케이스 스타디를 누적시키면서 전문가로 발돋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사라는 업무는 수많은 새로운 업무를 도전하고 그 도전한 아이템을 의뢰를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영역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건설에 대한 허가, 기계에 대한 허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인문학적인 영역보다는 이공대 영역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인허가나 인증이나 또 공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의 영역은 수없이 개발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하다 보면은 해외 수출,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남아에 수출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무도 또 파생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 업무까지 제가 영역을 확장시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DA나 CE 이런 정도는 저희가 업무 확장을 한 영역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사의 업무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까지도 인허가 업무로 확장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졌다는 점에서 저는 행정사의 업무는 태평양 바다처럼 넓고 태평양 바다 안에 있는 물고기만큼이나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하고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경기를 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여러분 또 혹시 국제물류 주선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이나 화물 운송업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제가 블루오션의 개척과 개발을 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또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